눈맞춤이란 자신을 바라보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행동입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하죠. 아기는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맨 처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 눈맞춤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상대방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5회에서 영우는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딱 보라고 하는 친구 동그라미에게 말합니다. 상대의 눈을 딱 보는 게 자폐인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야. 그러자 동그라미가 차선책을 제시하죠. 그럼 미간을 봐. 진실의 미간. 그 장면의 대본집 지문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영우가 그라미의 미간을 보려고 노력한다. 그 또한 쉽지는 않지만 눈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덜 고통스럽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눈맞춤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자폐인 말고도 눈맞춤을 힘들어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일단 제 상태를 좀 설명해 볼게요. 저는 오른쪽 눈이 아예 안 보입니다. 왼쪽 눈은 시력 교정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0.1 정도고요. 게다가 눈떨림 현상이 엄청난 사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눈 깜빡임이나 눈 떨림 없이 3초 이상은 쳐다볼 수가 없어요. 초점이 저절로 흔들려 버리거든요. 똑바로 봐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이라면 진짜 더욱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아주 어렸을 적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 사정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린 것이 시건방지다거나 사람 무시한다고 오해도 많이 받고 야단도 듣고 욕도 많이 먹으면서 아, 이대로는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겠구나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노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눈이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눈이 안 보여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고생스러운 노력의 결과 16살쯤 됐을 땐 내가 아닌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눈을 맞추는 것 같은 흉내는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야말로 흉내지 제대로 된 눈 맞춤을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의 눈동자 주변을 3초쯤 바라보다가 제 눈이 저절로 초점을 잃고 떨릴 때쯤 상대방의 눈썹이나 미간 근처로 시선을 옮기고 3초 후 다시 눈 부근을 바라보는 식인 거죠. 그나마도 제가 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게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비슷한 곳을 보려 하지만 제가 어딜 보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저는 3살 때부터 몇 년 전까지 줄곧 안경을 썼는데요. 제가 뭔가를 더 잘 보기 위한 안경이 아니라 남들 보기에 제 눈이 조금이라도 덜 흔들려 보이게 하기 위한 용도의 안경이었습니다. 피곤하거나 긴장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눈동자가 빙빙 돌거든요. 안경을 쓴다고 초점이 더 잘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상대방이 저를 좀 덜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쓰는 안경인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 상대방의 눈빛으로 감정을 읽는다는 건 저에겐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거인 셈이죠. 저는 상대방의 목소리와 행동의 특징과 분위기로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느낍니다. 눈이 제 기능을 못해서인지 그 외의 감각은 꽤 괜찮은 편이라 눈치나 공감 능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도 항상 궁금합니다. 눈빛으로 감정을 읽는다는 건 대체 어떤 것일까? 사랑해서 꿀 떨어지는 눈빛, 혹은 슬퍼서 고뇌하는 눈빛은 어떻게 달라 보일까 하고요. 눈맞춤 흉내만 내는 어릴 적엔 아예 눈맞춤이 안 되던 제가 저를 마주보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영우를 지켜보면서 알았습니다. 영우의 아버지를 연기하신 배우분께서 인터뷰 중에 그러셨어요. 연기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해야 하는 건데 영우의 특성상 눈맞춤을 할 수 없으니 연기하기가 많이 어려우셨다고요. 짧은 시간 함께 연기하기도 그렇게 힘드니
저를 포함해서 눈맞춤을 할 수 없는 이들의 곁에 평생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까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눈을 안 맞추는 연기를 몇 개월간 계속 해야 했을 우리 영우 역할 배우분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새삼 쓰담쓰담 토닥토닥해주고 싶어지더군요. 눈맞춤이 어려운 영우를 배우님이 너무나 잘 연기하셔서 화면을 통해 잘 볼 수 있기도 했지만 대본집에는 중요한 장면의 지문마다 긴장하면 눈맞춤이 더욱 어려워지고 초점이 불분명해지는 영우의 상태가 딱 적혀 있습니다. 먼저 1화를 볼까요? 첫 출근만으로도 너무나 긴장했을 영우는 난데없이 회전문 통과 미션에 부딪힙니다. 몇 번을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지금은 극복했지만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회전문 통과가 너무 힘들었어요. 들어갈 타이밍을 도대체 잡을 수가 없었죠. 어릴 때 회전문 끼임 사고로 심하게 다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영우가 회전문 앞에 설 때마다 조마조마했답니다. 아무튼 영우는 다행히 친절하고 잘생긴 준호의 도움으로 무사히 간신히 회전문을 통과해 한바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감사 인사 받고 그냥 가줬으면 좋겠는 이 남자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 말을 걸면서 영우를 더욱 긴장시킵니다. 이때의 영우는 절대로 준호가 잘생겨서 혹은 잘생긴 남자가 친절하기까지 해서 긴장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떨결에 준호의 도움으로 회전문을 통과한 후 첫 대화 상황. 회전문 통과에 이어 낯선 사람과 대화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긴장한 영우.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영우의 이야기지만 정말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긴장한 영우의 불안정한 눈빛은 정명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자기소개를 한 후 정명석 변호사 시선에서 영우를 바라보는 지문에 더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는지 모를 낯선 시선 처리, 영우를 보는 명석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사건 의뢰인을 만나야 하고 법정에 서서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할 변호사 신입이 시선 처리에서부터 일반적이지 않으니 정명석 변호사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한편으로 초점이 안 맞는 제 시선 처리가 이상하고 낯설었을 분들, 제 인생에 엄청 많았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청중 앞에 서서 말하는 실기 시험을 치를 때 저에 대한 평가 중에 청중을 똑바로 봐야 하는데 불안한지 시선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내용이 제일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 그때 안경도 썼고 별로 떨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영우가 첫 변론에 나서면서 양해를 구했듯이 저도 그랬어야 했을까요? 지금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20년도 더 전이었던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주변에는 자폐인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등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는 이유로 눈맞춤이 잘 안되고 사람의 눈빛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알 수 없는 눈빛과 마주치실 때 부디 눈을 왜 저렇게 떠? 나 무시하는 거야? 혹은 너 눈 그렇게 뜨면 사회생활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 혹은 저 눈 저거 고쳐야지 저러고 어떻게 살아? 또 혹은 내가 보이는 거 그대로 말도 못해? 이상한 네 눈을 탓해 남 탓하지 말고 등등의 아픈 말과 생각을 뱉어내면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저런 평가에 하도 익숙해져서 울거나 화내지는 않겠지만 익숙해진다고 체념한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앞서 인용한 발언들은 전부 제가 살면서 3번 이상 들어서 세세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은 말들입니다. 심지어 저 말을 뱉은 이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거나 교육자였어요. 물론 앞으로 저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영우처럼 용감하고 씩씩하게 말할 거예요. 저는 뇌신경 문제로 심한 눈떨림 현상이 있어서 시선 처리가 불분명합니다. 시력도 나쁘고요. 보기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아닐 테고 저처럼 말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을 테니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눈맞춤이 입맞춤보다 어렵고 아무리 애써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도저히 눈맞춤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요. 누구보다 열심히 진심을 다해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눈빛이나 눈맞춤으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다시 닫혀있는 저의 유리창을 열고 바깥 세상으로 손을 내밀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호 곁에 있는 준호는 조용한 배려가 특기인 사람이죠. 눈빛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 세상에서 자신과 제대로 눈을 맞추지 않는 영호를 늘 똑바로 바라보니까요. 잠시 삼천포. 저는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만난 지 거의 1시간 만에 영호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준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영우 발악이 준호라지만 그 마음이 본래 상냥한 성격에서 시작된 연민이 넘쳐서 생겨나는 다정함 플러스 알파인지, 똑똑하고 특별한 영우를 동경하고 신기해하는 관심 플러스 알파인지, 아니면 진짜 정말로 현실의 모든 고통스러운 시선과 비판과 갖가지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굳센 애정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사랑이 결코 애틋하고 낭만적인 동화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준호 캐릭터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풀게 된 건 10화에 나온 준호네 집 앞에서 영호와 준호가 나눈 대화에서였어요. 준호를 집에 바래다주는 데이트 미션을 수행한 영호는 그날 판결 선고가 난 사건으로 인해 장애인의 사랑에 대해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해진 상태로 말합니다. 장애가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기도 하니까요. 한편 영호는 모르고 있지만 얼마 전 동기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호에 대한 준호의 마음을 사랑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불쌍한 여자 만나는 연민이라고 평한 인간과 멱살잡이 싸움을 했던 준호가 차분하게 답하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에요. 그 다음 시청하는 저에게는 마치 결혼 서약처럼 느껴졌던 대화가 이어집니다. 저와 하는 사랑은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하실 겁니까? 네. 이 뭉클하고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영호는 준호를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눈맞춤이 잘 안 되고 눈빛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저조차 영호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적어도 준호가 말할 때만이라도 영호가 딱 한 번만 준호를 바라봐 주면 좋을 텐데 라고 탄식했을 만큼 영호는 이 대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다른 곳을 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준호의 시선은 영호의 눈을 계속 따라가요. 시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의 눈빛 같은 건 아마도 평생 이해 못할 영호지만 그걸 계산해서 영호를 적당히 대충 보는 일이 결코 없는 준호입니다. 드라마 화면으로만 볼 때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호에 대한 준호의 사랑이 연민도 동정도 아닌 진짜 애정이라고 드디어 믿을 수 있게 됐는데요. 대본집에 나오는 지문은 더 마음이 찡해요. 그래도 하실 겁니까? 자신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로 툭 던지는 영호의 질문. 준호가 대답을 고민하다가 그냥 지금의 마음을 따르기로 한다. 네. 어쩌면 준호는 이 장면에서도 조금 섭섭하지 않았으려나요? 사랑의 서약을 하면서도 전혀 눈빛 교환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 지문 위에 제 눈물이 뚝 떨어져서 종이가 얼룩지고 말았다는 건 여담입니다. 그 장면 뒤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영호와 준호의 눈맞춤 지문이 이어집니다. 준호가 영호의 얼굴, 정확히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두 눈을 본다. 영호도 준호의 얼굴, 정확히는 두 눈 아래 코와 입 부분을 본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당연할 눈맞춤을 영호와 준호가 얼마나 애쓰며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을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영호의 노력에 잘했어 영호야 정말 애썼어 라고 박수 쳐주고 싶고 준호에겐 그저 너무나 고마워요. 사랑을 말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똑바로 봐주지 않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두 눈을 계속 바라보겠다는 거 정말 많이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결단이겠죠. 가족도 아닌데 이제 막 서로 좋아한다 고백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사이인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외롭고 지치는 길을 선택하는 이유
사랑인 거죠. 그런데요, 남녀 사이로 만나고 사랑하는 데에는 눈맞춤이 참 절실하겠지만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이에서도 눈맞춤이 그렇게까지나 너무나 중요한가요? 눈맞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조차 힘들어야 할 만큼이요. 모든 감정과 생각을 눈빛으로만 교환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감히 묻고 싶어요. 눈맞춤이 어려운 사람이라도 상대방에게 진심인데요. 그걸 알아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닌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고 싶어요. 영우와 준호의 눈맞춤은 이 두 사람이 현실의 고통을 통과하고 결국 헤어지지 않기로 결정하는 장면에서 조금 더 뭉클해집니다. 태수미 변호사를 만나러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영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 평소 태도와 좀 다르게 차 안에 있는 준호와 눈을 맞추려고 애쓰며 방긋 웃습니다. 그 순간 하러 가는 일만큼 준호도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의미였겠죠. 대본집에는 이 횡단보도 장면에서 영우가 준호를 바라본다는 지문이 없어요. 드라마 현장에서 추가된 모양입니다. 그 순간 영우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영우가 준호와 함께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확실히 와 닿는 눈맞춤이었죠.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그때의 영우의 모습을 힘입어 이야기합니다. 아예 눈맞춤이 안 되는 이들에게 왜 저 모양이냐고 손가락질 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되는 눈맞춤이 누군가에겐 평생 아무리 애써도 그 개념조차 알 수 없는 낯선 것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대다수와 다르게 태어났다고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쫓겨다녀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한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사각지대에 서 있는 이들에게도 조금만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면 해요. 다른 이들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눈맞춤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답니다. 상대방이 호의적이고 서로 익숙해진다면 좀 더 차분한 모습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 부디 당신과 조금 다른 우리를 이상하고 흉하다고 비난하면서 노력하려는 용기를 꺾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비록 눈맞춤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음에 초점 맞추기에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진심이니까요. 그 진심을 보이지 않는 그것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탁을 아예 전하지 못하는 눈맞춤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결국 사회 부적응자로 남고 마는 그 누군가들을 위해 저는 지금까지 주저리 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유리창을 열고 힘껏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는 듣기 싫다고 지금 그게 자랑이냐고 내민 손을 쳐내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떨리는 손의 의미를 이해하고 아예 유리창을 열 생각조차 못하는 다른 누군가의 창문까지도 조심스럽게 똑똑 두드려 줄 거라고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빨리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채근하는 대신 너와 눈맞춤이 되지 않아도 우린 대화할 수 있어. 느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닿을 수 있다고 믿어.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마음들이 늘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 봅니다. 영우처럼 눈맞춤에 용기 내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그럴 수 있다고 함께 노력해주는 이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저의 이 기대와 기도에 무어라 대답해 주실 건가요?